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국파 여러분, 우리 웅무성 청년위원장과 제5차 역사 진정 토크를 하게 된 조시철 교육위원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당원 동지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감사한 거는 저희가 우무성 청년위원장과 이 선거가 있기 전에 제4차까지 역사 토크를 했는데 제일 먼저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하시고 무투표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최고위원님. 네. 소감 좀 한번. 참,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2016년 12월에 처음 태극기를 든 이래로, 어떡하다 보니까, 네, 태극기에 본류인 이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 자리에, 네, 제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일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이거 완장차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동지님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소임 제가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님들께 쏙 마음에 들도록 네, 한번 2년 동안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4차 동안에 우리 우무성 청년 위원장과 토크를 하면서 굉장히 그 배우려는 자세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잘 준비되어 가는 그냥 청년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용기 있게 제일 먼저 또 출마를 해주셔가지고 용기까지 겸비해서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제 5차 토크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두 번 구한 싱글러브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싱글러브 장군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알 거예요. 그 카터 대통령 때 미군 철수를 막아낸, 그래서 한국을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많이 기억할 텐데, 우리 우무성 청년도 청년인데 카터 때가 좀 1977년도거든요. 네, 몇 년생이시죠? 몇 년생이시죠? 94년생입니다. 94년생이면은 어이구 20년 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태어나기도. 네. 근데 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이 나세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박정희 대통령과 되게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떤 진짜 한미 관계가 거의 파국에 예. 치달았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네. 그 카터가 민주당 정권으로 네. 쉽게 얘기해서 인권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또 평화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친북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미군을 철수하고 또 북한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하는 이런 정책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죠. 예. 그때에 이제 싱글러브 장군이 미 8군의 참모장이었습니다. 이제 배시라는 분이 이제 사령관이고 그 밑에 소장 별 2개 참모장인데, 이분이 우리 미군 철수하면 제2의 남침의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카터 대통령의 행정부에 반대해가지고 강제 해편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싱글러브 장군 사건이고,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을 구했다 그렇게 하죠. 그 싱글러브 장군에 대해서 좀 보신 게 있으세요? 되게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국의 대통령과 맞서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는 한국과 한국이 망하든 한국이 잘 되든 크게 이제 관련이 없었을 것 같은데도 이 나라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데 매우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네. 정말 특이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국의 대통령의 네. 정책을 거부하고 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특별히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이쪽 편을 들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별 2개면은 대통령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네. 사령관이 반대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일개 소장이 했다는 건 이건 굉장한 그 소신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우리나라를 제2의 남침에서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분이 그 1920년생이세요. 네. 1920년생. 네. 근데 올해 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장군이기 때문에 장군들은 우리가 오늘 현충원 다녀왔잖아요. 국립묘지, 예. 네. 그러면 미국의 국립묘지는 이름이 뭐죠? 알링턴. 예.
알링턴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데 거기도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네. 1월 달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지난 8월 19일 날 이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그 알링턴 내에 네. 그 교회가 있습니다. 마이어 채플이라고. 네. 거기서 장례식을 하고 이제 장지로 옮겨지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하나 사진을 또 놀라운 걸 찾은 거는 100세 때, 1년 전이죠. 100세 때, 100살 생일 때 네.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싱글러브 장군 왼쪽 가슴에 있는 SF라는 게 이게 바로 스페셜 포스 마크입니다. 특수부대. 네. 특수부대 마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있는 분은 제임스 마이어라고 네. 이분은 또 그린베레의 전수입니다. 그린베레의 전설. 그린베레는 어떤 부대인지 아세요? 그 그린베레 공수부대죠. 네네. 낙하산 그렇습니다. 부대. 네. 그래서 그 공수부대의 전설이라고 하는 분이 예. 이제 만난 그런 모습인데 참 위대한 장군이 100세인데도 저렇게 건강하셨는데 많이 쪼그라들었셨는데 1년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장례식 장면이 나오죠.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성조기를 덮은 간을 마차에, 저희 전통입니다. 예, 네. 마차에 이제 싣고 이동을 해서 이제 장지로 옮겨지죠. 그 다음에 이제 장지로 이동하는 마차로 이동하고 이제 하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이제 그 군인에 대한 장제회인데 워커 장군이 그 돌아갔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겠는데 우리 싱글러브 장군에 대해서 2016년에 이제 미국에는 특수전 사령부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별 3개가 네. 이제 삼성 장군이 지휘하는 특수전 사령부. 네.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대가 한 겁니다. 네. 이 부대 예하 부대들이 이제 한 네. 그런 특수전 사령관이 이 싱글러브 장군의 일평생의 업적을 기려가지고 네. 그분의 이름으로 상을 제정했죠. 네. 그래서 특수부대원 중에서 탁월한 활약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싱글러브 상으로, 예, 그래서 그 상을 제정할 때의 모습입니다. 예, 이때가 이제 한 96세 정도 되죠, 그죠? 네. 2016년이니까, 예. 그래서 공로상을 제정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분이 그래서 언제 전역을 했냐면 1978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전역하고도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계속 이제 그 전 세계에 비밀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에 네. 대항하는 그런 네. 그 이란 콘트라라는 사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네. 이거 니카라과에 관련된 사건인데 예. 이 니카라과에 1979년부터 1990년에 집권했던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정선이라는 이제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이 이제 격투를 내버린 그런 사건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부군은 이제 네. 공산주의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부군이 이제, 공산주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네. 반군을 이제 지원하는 네.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예편 이후에도 이제 이런 활동을 했던 그야말로 전설적인 네.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의 왼쪽이 이게 바로 전역식 때 모습입니다. 네. 왼쪽에 정장을 하는 모습이 78년도 전역을 한 모습이고 가운데에 이제 이분의 일대기를 쓴 책이 네. 하자도스 듀티, 네. 가장 20세기에 가장 위험한 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쳤었는데 가장 위험한 일이 바로 누구랑 싸운 거라고 했어요? 공산주의. 그렇죠. 전 세계 곳곳에는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 정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싸웠던 그런 위대한 장군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디서 전역을 했냐면요. 미국 전략사령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육군 대장이 지휘하는 전략사령부의 참모장으로 있다가 예편을 당했죠. 왜 예편을 당했냐면 이제 좀 나오겠지만 이제 미군 철수를 반대해서 예편 당할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예편 안 하고 이 전략사령부로 간 거예요. 그 미군 전략사령부로 갔는데도 카터가 자꾸 군비 축소 정책을 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반기를 들었던 아하. 거예요. 예. 그래서 신임 사령관 스메이커라는 분이 이제 나오는데 이분이 취임과 동시에 이제 전역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뒤에 그 트랩에서 내리고 있는 분이 바로 참모장이었다가 전역식을 하게 된 싱글러브 장군의 네. 모습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분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러브는 그 1943년도에 이제 소위로 임관했는데 예. 1944년도 대위가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특수부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8년도 이제 예편할 때까지 한 몇 년도 되죠? 35년 정도. 네. 예, 그러네요. 35년 네, 네, 정도를 그렇습니다. 네. 거의 특수 분야에서 네. 활동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유럽 전선에서 특수부대 당시에 이제 오토바이 타는 그런 아주 모습이 아주 특수부대 활약의 시초를 알리는 그런 네. 모습이고 오른쪽이 이제 예편했을 때 그래서 그 왼쪽에 마크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네. 이게 이제 전략사령부 마크로 네. 거기서 참모장이었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특별히 유럽전선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작전이 있죠. 자, 우리나라의 이제 인천 상륙작전처럼. 네,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렇죠. 노르만디 상륙작전. 네.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초의 특수작전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바로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 후방, 그러니까 적으로 말하면 전방이죠. 네. 거기에 이제 낙하산을 타고 네. 투입되는 최초의 그 특수전 네. 장교로서 활동하는 모습이 네. 이제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SF라는 마크 아까 보셨죠? 그 네. 100세 때 달고 계셨던 마크.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비공식 마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도 비밀이고 그 사람 존재 자체도 비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SF 요 마크는 그야말로 비공식적인 마크죠. 그러나 이제 가장 명예로운 마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이 특수부대의 임무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특수부대의 중요한 임무가. 이제 적을 침투해서 교란을 시키는 뭐 이런 일반적인 업무도 있을 테고, 뭐 아까 같은 공수부대.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낙하산을 타고 적 후방에 깊이 적지에 네.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적에게 네. 아주 그 강력한 타격을 주는 네. 작전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적의 뭐 보급로를 차단하는.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시설 네, 파라든지 네, 거기 네, 들어가는 네. 거고. 자, 쉬운 얘기로 네. 우무성 부대하고 네. 조시철 부대하고 싸우는데 네. 결정적인 승리는 뭐겠어요? 우무성이를 죽이면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적의 네. 그렇죠. 뭐예요? 암살, 요인 암살이에요. 암살, 네, 요인 적의 암살, 네. 적의 그 대통령이라든지 주요 인물을 그렇죠.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이 임무가 제일 중요한 임무죠. 이게 네. 예.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임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임무를 이제 했기 때문에 전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럽 전선에서 제일 먼저 그 프랑스 북부에 투입됐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작전했던 지역을 프랑스어로 어떻게 메모해 놓으셨어요? 작전 지역, 프랑스 북부의 적진. 적진이요? 예드버그. 네네네. 네. 제드버러. 제드버그라고 네, 그러고 제드버러. 이제 네. 예드버그라고 하고 이제 나라에 따라 바람이 다른데 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그 특수부대 5명 대원 6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팀장으로 활약했고 이제 작전에 성공한 다음에 네. 오른쪽에 이제 정장을 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유럽 전선 연합군 사령관이 누구였죠? 메가더입니다. 아니 메가더는 태평양이죠. 네. 우리. 그래. 네. 태평양 메가더 장군이고 유럽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 네네네. 아이젠하워 대통령, 네, 네, 아이젠 네.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만 네. 아이젠하워가 이제 최고 연합군 사령관이고 네. 그 연합군 사령관의 네. 참모장이 또 있겠죠. 네. 그 참모장이 누군가 하니 바로 베델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예, 베델 스미스라는 분.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의 그 승리를 이끌었던 네. 이 장성들의 모습이 보이죠? 네. 그래서 맨 가운데 있는 분이 맨 가운데 이분이 이제 네. 존 싱글러브. 아니죠, 요 사령관 맨 가운데 여기. 예, 그렇지. 예, 아이젠하워. 예. 네네. 그분이 이제 아이젠하워 네네네. 사령관이고 네. 이제 맨 왼쪽 네. 요 왼쪽에 이분이 바로 브래들리 오마르 브래들리라는 아, 분입니다. 네. 이분이 나중에 육군 원수가 되고 우리 네. 그 한국전에도 이제 한국전 때 이분이 이제 합참의장이었던 네,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중장이 한 분 계시죠. 네. 그분이 이제 스미스. 그렇죠, 참모장입니다. 네, 베델 이분이 스미스. 네. 이분이 이제 중요한 거 이분이. 예, 그러니까 메가더 사령관의 신복과 같은 분이 이제 스미스 참모장이고 또 바로 이 특수부대는 너무나 중요한 작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지휘를 받는 그런 분이니까 이때부터 일개 대위지만 네. 스미스 참모장과 아이젠하워와 연결된 그런 아주 대단한 장교죠. 예. 자, 그 다음 장면이 뭔고 하니 바로 이제 유럽 전선에 승리했을 때, 네. 승리했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승리했을 때, 그래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스미스 참모장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왜 이 스미스 참모장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니? 이분이 나중에 CIA 국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건국과정과 네. 6.25 동란 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적이지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전선은 이제 노르만디 상륙전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패튼 장군 기억나시나요? 패튼 장군. 네네. 탱크. 네네. 예, 그래서 탱크로 이제 그 독일을 점령하죠. 그때 패튼 장군의 부하가 워커 장군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우리 6.25 동란 났을 워커 때에 공장. 네. 그렇죠. 예. 우리 초대 미 8군 사령관으로 네. 그 유명한 낙동강 전선. 네. 예. 그 낙동강 정선 캐치프레이즈 기억나세요? 죽는 애야 사느냐. 네. 예. 그 캐치프레이즈 낙동강 정선 예, 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스탠드와 다이. 네. 스탠드 사느냐, 네. 다이 죽느냐라는 그런 정신을 말한 분이 바로 그 워커 장군이고 그래서 그 낙동강 전선 성공한 분이 바로 유럽 전선에서 이 패튼 장군의 부하였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태평양 전쟁, 네. 예? 태평양 전쟁은 어떻게 해서 끝났죠? 태평양 미국이 전쟁. 일본에 이제 원자폭탄을 그렇죠. 쏘게 네. 원자폭탄. 네. 날짜는 기억나세요? 8월 9일 8월 9일은 이제 히로시마. 네. 그 8월 6일은 8월 6일이 나가사키. 아니, 그렇죠. 8월 네. 6일이 이제 히로시마, 그렇지만 네. 8월 9일이 나가사키. 네. 예, 네. 그래서 네. 원자폭탄 두 방에 일본이 이제 무조건 네. 항복을 하게 되죠. 네. 그랬는데 이 일본 놈들이 악나지 않습니까? 이 원자폭탄에 대한 그 피해의 보복을 그 미군 포로들 네. 학살한다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굴 보냈겠어요? 싱글러브. 그렇죠. 싱글러브를 했죠. 그래서 유럽 전선에서 유격대 활동을 하던 네. 이 싱글러브를 이번에는 이제 태평양으로 네. 와가지고 네. 그 베트남 옆에 이제 하이난 섬이라고 있는데 네. 그 하이난 섬에 400명의 포로를 구출하는 작전을 이제 싱글러브가 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예. 혹시 디어헌터라는 영화 기억나나요? 디어헌터?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이제 디어헌터라고 옛날에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군 포로 얘기인데 네. 그 디어라는 게 이제 포로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 작전 이름이 바로 디어 작전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미군, 호주, 또 네덜란드 이런 연합군들을 400명을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작전할 그 성공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전이니까 호찌민도 이미 알았던 그때는 이제 독립운동할 때니까 네. 그래서 성공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한에는 누가 들어왔죠? 소련군이 그로 네, 들어오고 우리 저 남한에는 미군정이 이제 실- 미군이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어, 소련군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을 이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에 이제 태평양 담당 그때는 이제 OSS라고 그랬어요. 전략사령부라고. 그때 이제 동양 쪽을 맡은 분이 굿펠로우라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승만 박사의 정치 고문과 같이 아주 우리나라를 건국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건국의 외국의 공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 바로 굿펠로우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꼭 이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분이 조지 모트라는 분입니다. 예, 조지 모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특수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진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제가 묘비 사진 하나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소련은 누구를 꼭두각시로 세웠죠? 북한에? 김일성. 그렇죠. 네, 김일성. 김일성 그래서 30세 똘마니 네, 김일성이를 세워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주물렀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한.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 유익하면 듣지만 네, 그렇죠. 대한민국의 네, 어떤 걸 반하면 굉장히 반대하니까 네, 미국으로서는 자기가 군정이면서도 남한을 해방하고 정권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이승만 박사를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어디서나 그렇게 했지만 이제 미국의 유리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할 텐데 만약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네, 특수작전을 하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 특수작전 중에 하나가 네. 요인? 암살. 암살.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정책에 반대한다든지 네, 또 한반도 정책, 소련과 대결 정책 여러 등등의 이승만 박사가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하는 작전이 바로 해방 당시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작전 이름이 유명한 에벌레디입니다. 네, 에벌레디. 네, 그 에벌레디가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항상 준비, 네, 항상 해서 여차하면 이제.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 조지 모트라는 분이 이제 CIA 네. 우리나라 이제 담당으로 이승만 박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하는 분입니다. 예. 근데 이승만 박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을 깨우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된다.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워야 된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유엔을 이런 강연을 하면서 전국에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같이 이제 비밀리에 따라다니기도 하고 뭐 공연에 따라서 다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우리 웅무성 청년도 네, 지금 이렇게 5년 동안 네, 5년 동안 우리랑 같이 하고 네. 또 이렇게 최고위원까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동지님들에 대한 보답. 네. 부담도 그런 있지만 그래서, 네, 또 이렇게 네. 우리와 함께 투쟁하는데 네,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있잖아요. 네. 어, 조진. 그렇죠. 네, 조원진 대표님의 연설이라든지 네. 그분의 행동하는 거 그동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죠? 조원진 의원을?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새누리당에 그 새롭게 만들어진 새누리당에 입당은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깊숙하게 관여는 안 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한 건 그 대한애국당 이제 창당되고 나서 그때 이제 인사를 드렸죠. 네, 예. 그 이후로 이제 같이 네,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네, 조원진 대표님의 연설을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 신념과 가치가 뚜렷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연설의 내용의 깊이도 있고 또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 애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잔뜩 묻어나오는 그런 연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연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하는 걸 다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 그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우리 우무성 청년과 똑같으리라고 봐요. 네. 5년 동안 저도 조원진이라는 이름을 전혀 몰랐죠. 뭐 해외에 전 또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똑같이 태극기 집회 나왔다가 조원진 의원을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의 연설을 듣고 이제 그분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바로 조지 모토라는 사람이 네. 이승만 박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다가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마음에 안 들면 네. 제거해야 되는 임무를 가져야 될 네. 조지 모트라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의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 상대로 언행을 보고 이분이 완전히 감동을 받고 미국의 국부가 누구죠?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보다도 더 존경하게 될 정도였었어요. 아, 이분이. 네. 이분이. 그래서 이승만 박사에 대한 일대기를 로버트 올리버라는 사람이 1978년도에 예. 책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서문을 조지 모트가 썼어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 사진 보시면 그 세 번째 그 사진이 이게 제가 서문을 올린 겁니다. 네. 이 역사는 인간에 의해 창조된다. 그렇죠. 그 내용. 그거 보이세요? 한번 좀 읽어보자 보세요. 잘 보이면은. 예. 역사는 인간에 의해 창조된다. 그동안 이승만에 관한 많은 저술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릇된 내용이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들이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네. 조지 모트라는 사람이 네. 그 책의 서문으로 쓴 겁니다. 네. 예. 또 계속 읽어봐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여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동아시아 정복을 막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한 인간에 대한 모든 풍문, 그릇된 보도, 그리고 과장된 중상모략 등을 바로잡아 줄 신뢰할 만한 기록물이 나왔다. 예, 그러니까 네.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뭐 오해도 많고 다 그렇지만 이승만 박사가 정말 공산주의와 이 동북아시아에서 싸운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이제 올리버가 책으로 썼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승만은 어떤 형태로든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을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자들은 모두 자유세계의 공적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 맞서는 적수로 여겼다. 서구 열강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이들과 타협하기를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그는 아무와도 타협할 수 없는 완고하고 늙은 폭군이라는 세평을 들었다. 그는 코브라와 타협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승만은 페어플레이, 명예, 극기심 그리고 도덕적 의무를 갖춘 세계적 감각의 신사였다. 예, 그러니까 국제 공산주의 세력하고 싸우려니까 네. 강력하게 싸웠고 네. 또 이 싸움에 타협하는 걸 거부했고 네. 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이들과 타협할 때는 미국과 영국도 네. 적으로 간져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투쟁의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뭐라 그래요? 품위 있는 신사며 네, 페어플레이, 명예, 페어- 극기심 그리고 도덕적 의무를 갖췄다. 그렇죠. 철저히 아주 페어플레이 정신과 도덕적 인격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훗날 모든 역사는 그가 예견한 바의 대부분이 옳고 정당하였음을 입증하였다. 예, 이승만은 땡볕 아래 군중들에게 성실과 권위와 용기,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예, 그게 네. 이제 33년 만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1946년부터 남선 순행이라고 그래요. 남선 순행. 남쪽을 전국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이런 걸 교육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이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1시간 동안 국민들이 네. 화장실도 안 가고 그때 학볕에 5월달, 6월달에 네. 이 박사의 말을 듣는 네. 그 모습을 보고 그 연설 내용도 감동을 받고 그 연설 내용을 진지하게 듣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받고 그래서 모트가 그걸 지금 쓰는 겁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몰고 온 거센 정치적 소용돌이에 맞서 이승만은 그의 신념과 긍지로 1954년
파괴된 남한의 재건을 위한 물질적 원조를 얻어냄과 동시에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방위와 경제 원조를 공략하도록 밀어붙였다. 예. 그래서 소련군의 침입을 한 그 6.25 전쟁, 그 전쟁 어려운 전쟁을 극복했고 또 그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 전쟁 중에 야당 놈들이 내각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소련 공산당하고 싸우는데 네. 국회의원 놈들이 52년대 내각질 하려고 네. 하니까 또 국내 그것도 싸워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 아이젠하워는 또 휴전을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휴전만 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쓰든지 휴전 이후에 뭔가를 그 발판을 마련하려고 네. 노력하다가 이제 한 것이 한미상호방어조약, 그다음에 군사원조, 그다음에 경제재건, 그거를 이제 해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그 싱글러브가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의 휴전 정책을 반대하니까 네. 이때 이승만 박사의 제거 작전이 뭐라 그랬죠? 유시태. 아니 네. 그 네. CIA에서 네. 에버레디 작전 네. 이걸 시행했던 겁니다. 네. 네. 시행했는 건데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이승만은 제거되니까 뭐 죽었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야를 시켰다든지 네. 정권을 교체했다든지 할 텐데 그거를 감당했던 게 조지 모터고 네. 실제 그거를 실행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싱글러브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읽어봐 주세요. 이 책에는 20여 년에 걸친 사건들로 엮어진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올리버 박사는 이승만의 고문으로서 이승만과의 교신을 편집하는 일, 이 박사의 많은 편지를 통해 정직하고 유능하고 헌신적이며 지칠 줄 모르는 한 애국자이자 정치가인 인물의 초상화를 그려냈다. 그는 자료들을 골라내고 사건이나 결정 사항들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3자의 그릇된 판단을 바로잡으면서 대한민국 근대사를 증언하는 기념비적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는 무조건 정당화하려 하지도 않고 기록을 바로잡는 일 이외에는 이승만을 위한 변명자의 역할도 하지 않았다. 미국 사회과학 아카데미 학술지서평 조지 폭스모트. 예. 그래서 올리버 박사가 이제 독립운동 때부터 이승만을 도왔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이런 그 독립과 또 건국과 네. 6.25 극복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객관적 기술로 책으로 썼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로 번역됐냐면 대한민국 건국 X파일이라는 걸로 이제 네. 나오는데 이 책은 정말 꼭 봐야 됩니다. 이 책은 아주 객관적인 역사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읽고 거기에 이 서평을 쓴 건데 이 서평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과학 아카데미에 보관을 했어요. 이 서문이. 네. 그래서 이 사회과학 아카데미라는 단체는 아주 사료적 가치가 있는 네. 유명한 자료를 모아두는 건데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서문이 거기에 보관될 정도로.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지 모트가 미국의 정책에 걸림돌이 되면 이승만 박사를 제거해야 될 사람이 네. 이승만에게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승만의 그 추종자가 되고 또 그래서 이제 말한 대로 우리나라를 두 번째 살렸다는 의미가 이때입니다. 이때. 자, 그럼 이제 좀 더 어떻게 살렸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950년도 이제 대한민국 건국이 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 그때죠. 그때 이제 아까 말한 그 스미스 유명한 그 스미스가 아이젠하워의 그 신복이라고 했던. 그래서 어느 정도 신복이냐면 이 사람 별명이 해치맨이에요. 뭐야? 쌍칼, 도끼, 네. 암살자. 그러니까 우무성 제거해. 네. 그러면 비밀리하는 네.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스미스입니다. 이 스미스가 2대 CIA 네. 그 국장이 되죠. 네. 그리고 한국 전쟁 때 CIA 국장으로 이제 그 소련에 대한 그 정책 또 전쟁에 대한 큰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까 우리 잠깐 말한 것처럼 낙동강 방어작전으로 성공해가지고 평양까지 압록강까지 갔다가 누가 개입해요? 중공군이 개입. 중공 개입하죠. 그래가지고서는 밀려나지 않습니까? 네. 후퇴하다가 12월 23일 날 교통사고로 오커 장군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리찌웨이가 네. 새로 왔을 때 이제 리찌웨이랑 같이 한국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예. 참 이런 거는 저도 굉장히 놀래요. 이런 사진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참 우리 당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정보사령관 정보참모 메가드 정보참모 웰로비하고 리찌웨이하고 이제 전선을 시찰하고 이 중공군 상황 이런 것들 다 보고 이제 트루먼에게 이제 보고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그 건국 당시에 네.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48년도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50년에. 그렇죠. 네. 50년 선거를 했죠. 그런데 50년에서 또 2년이니까 52년도에 또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52년도면 어떨 때예요? 전쟁 2년 때죠. 네. 한참 막 네. 전쟁하고 막 휴전하고 하려고 네. 우리 병사들은 고지전으로 막 싸우고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뭘 하려고 그랬어요? 뭘 하려고 그랬어요? 파동. 그게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내각제 개헌. 네. 내각제 네. 개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는 국회의원들을 못하게 이승만 박사가 계엄령을 선포해서 뭐 국회의원들을 버스로 이렇게 잡아갔다 그래가지고 뭐 독재자다 뭐 그런 걸 지금 좌파들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역사적인 진실을 보고 자 이승만 박사는 참 성자다 성자. 나 같으면요 지금 전쟁 중인데 네. 우리 병사들은 고지전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네. 또 휴전을 한다고 미국에서는 난리인데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서는 국회에서 이승만 내쫓고 자기들 뭐 장면을 밀어서 대통령 세울래?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뭐요? 아예 개헌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각제로 바꿔가지고 네. 새로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 같으면요 계엄령이 아니라 이거 반란 사건으로 다 사형시켰을 것 같아. 네. 근데 정말 그 당시 국민들이 그랬어요. 국민들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때 태극기 집회가 일어난 겁니다. 네. 태극기 집회 뭐예요? 국회 해산. 네. 이놈들 국회의원 소환. 네. 그래가지고 태극기 집회가 막 부산에서 네. 일어나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통일하자. 그래서 북진 통일을 외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와중에 심지어 이승만 박사를 암살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1952년 6월 25일 날 6.25 몇 주년이죠? 52년 네. 몇 주년이에요? 2주년 행사 때 제가 추가로 보낸 사진 2장이 있는데 15-1쪽으로 그 6.25 2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네. 국회의원 김시연이라는 국회의원하고 네. 거기에 조종을 받은 화면 나옵니까 지금? 유시태라고 하는 네. 사람이 권총으로 네. 이승만 박사가 연설하는데 바로 뒤에서 네. 저격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격.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불발로. 불발탄이 나. 네. 근데 또 그걸 또 그 기자들이 이렇게 촬영하다가 네. 그걸 또 찍었어요. 네. 저 화면 보이십니까? 지금 뜨죠? 그래서 왼쪽에 유시태가 지금 바로 뒤에서 네. 권총으로 네. 지금 이렇게 쏘려고 그러는 거를 사진 찍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치 불발탄이 되면서 네. 오른쪽에 바로 체포를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또 하나 더 체포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오른쪽 사진은 뭐예요? 지금 국민들은 네.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네. 우리가 이렇게 피 흘렸는데 여기서 휴전하는 게 무슨 네. 의미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저렇게 데모하고 저렇게 시위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휴전만 하면 어떡하냐. 네.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은 내각제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화 안 나세요? 우무성 같으면 어떡했을 것 같아? 만약에 그 당시 우무성이가 대통령이었다. 어땠을 것 같아? 솔직하게.
일단 전쟁 중에 음. 또 일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자신들이 어떤 권력 지키기에 급급하면 아무래도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분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파동이라고 그래서 지금 네. 좌파가 네, 이승만 박사 독재자다 네. 뭐 하는데 독재자가 아니죠, 그죠? 나라를 오히려 내각제의 위기에서 네, 구원한 사건이죠. 네. 부산 정치 파동이 아니라 전시에 내각제로 반란을 하려고 네, 하는 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전쟁 이후에 그냥 휴전만 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네. 이승만 박사는 휴전 이후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지금 네,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저 같으면 이런 사실을 보고 네, 내가 만약에 그 당시 입장이었다면은 말한 대로 반란죄로 다 체포해가지고 사형시켰을 것 같아. 네. 국민들 보는 앞에서 네. 자기 국회의원 한번 더 해먹겠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내각제 개헌하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여기 안 나오는 게 다행이지. 우무성도 참 착하네. 우무성 참 착해.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해결한 게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 4년씩 하자. 4년씩 해줄게. 그리고 대통령도 똑같이 4년제로 하자. 네, 그 대신에 국민이 직접 복도를 하자. 네,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야당 놈들이 하는 얘기가 그 직선제 개헌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유신했다고 뭐라 그러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또 호언한다고 그러니까 직선제 해달라고 그래서 일어난 게 그게 6.29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직선제를 회복한 민주의 투사라고 그러는데 네. 직선제가 언제? 이때 만든 거 아닙니까? 전시에. 네, 전시에 직선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엔하고 미국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전시에도 공정선거를 하니까. 네. 전시에도 투표율이 높고 다 국민들이 질서정연하게 투표하고 해서 국회의원도 4년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직선제로 뽑은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유명한 발치개헌입니다. 네. 그러니까 발치개헌이 잘한 거야 못한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잘한 거죠. 국민들에게 직접 선거권을 네. 주고 또 국회의원들도 2년씩 네, 해먹던 거를 네. 4년씩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또 그 당시는 이제 그래서 상하원을 하기로 했어요. 상하원. 네, 상원과 하원 미국식으로. 네. 근데 이제 어렵잖아요. 전시에 또 네. 상원과. 그러니까 상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원만 이제 뽑았던 거죠. 이게 발치개헌 사건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이승만 박사가 하니까 야당 국회의원 김시현이라는 놈이 유시태를 조정해가지고 네. 아주 암살로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런 혼란한 때였습니다. 네. 거기다가 아이젠하워가 이제 그 대통령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출마 공약이 뭐냐면 휴전이죠. 휴전이 공약이었어요. 그러면 공약은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이거는 아이젠하워의 공약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휴전을 조건으로 네.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이승만 박사의 고도의 전략이었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휴전을 극렬하게 반대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참에 이승만 박사를 제거하자. 네.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하는 세력하고 미국하고 합작해가지고 이승만 물러내고 네. 장면 정권을 밀어주면서 네. 하려고 했던 게 에버레드 작전입니다. 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정치적으로 승리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제거 작전이 들어온 거예요. 에버레드 작전이.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 진해에서 네. 낚시를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낚시를 하면서 우리 조 대표님도 낚시 자주 하시죠? 네. 그 뭐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낚시질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조원진 대표님도 이제 뭐 중요한 어떤 사건 때마다 낚시질 하잖아요. 네. 그 낚시질 하는 게 물고기 잡아가지고 네. 매운탕 해 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 그냥 이제 생각에 잠기고 그렇죠. 그냥 고민하는
그런 혼자만의 그렇죠. 시간을 갖거나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깊은 묵상을 할 때 네. 하는 게 이제 낚시인데 이승만 박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해에서 낚시할 때 네. 에버레디 작전이 시행이 된 거예요. 네. 저격해서 암살할 사건으로. 아니 유시태도 암살하려고 그러는데 네. 뭐 지도새도 모르게 공산주의가 죽였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실무진들이 네. 다 이 박사를 오히려 아이젠하워보다 더 정교한 거예요. 네. 이승만이가 있어야 네. 국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자유민주 세계를 지킬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고의로 실패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싱글러브 소령이 그때 작전 장교였던 거예요. 실무. 네. 그런데 일부러 실패했다고 보고를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무가 끝났으니까 네. 싱글러브는 그 3사단, 네. 3사단의 전방 대대장으로 그 유명한 철의 삼각지라고 있죠. 네. 어디죠? 철의 삼각지? 들어보셨어요? 철의 삼각지 전투라고. 김화 철원 평강. 대단하네요. 예, 김하, 철원, 평강. 그 삼각지가 이제 유명한 삼각지가 이제 고지전으로 유명한 데인데 거기에 이제 대대장으로 가서 네. 또 직접 현장에 가서 싸우는 네. 그런 위대한 또 일을 또 하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근무했던 게 이제 미국의 3사단 네. 15연대 2대대인데 네. 사진을 못 찾겠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15연대 1대대 또 7연대 네. 그 사진을 하나 구했는데 네. 보시면 이제 그 벙커에 벙커에 있는 모습이죠. 이제 고지전.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유명한 그 평야지대 철원 네. 평화지대 네. 철의 삼각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승만 박사의 전략 구상이 성공을 하죠. 네. 그래서 휴전을 이 박사가 참 재밌어. 네. 휴전을 반대한다고는 안 하고 네. 휴전을 방해하진 않겠다. 네.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네. 휴전 정책을 해라. 그러나 방해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세 가지를 받아냈다 그랬죠. 네. 뭘 받아냈어요? 첫 번째 아이젠하워한테 경제 원조. 그렇지 경제 원조, 그다음에 군사 원조, 군사 원조. 네. 그다음에 한미 동맹. 그렇죠 한미 상호 방어 조약. 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네. 이제 한미 방어 조약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군을 대한민국 안에 묶어둬 가지고 네.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건 곧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미국을 공격. 미국을 공격하는 거고 미군이 또 유엔군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럼 어딜 공격하는 거예요? 유엔을 유엔을 공격하는 네. 거죠. 이게 묶어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국방 안보를 걱정 없이 네. 경제 개발만 하면 되잖아. 네.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자주 국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군사 원조를 또 받아가지고 네. 우리 국군을 이제 현대화시키고 네. 미국처럼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고 네. 또 경제 원조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억 불이었어요. 1억 불. 네. 근데 경제 원조가 얼마인지 아세요? 3억 불. 3억 불 좀 더 돼요. 그러니까 네. 현찰로 2억 불. 네. 그다음에 물건 뭐 쌀이라든지 네. 뭐 시멘트라든지 이게 2억 불. 네. 4억 불. 네. 그다음에 군사 원조는 군사 원조도 그 군사 비싸니까 더. 그렇지. 네. 군사 원조도 똑같이 4억 불. 네. 그래서 2억 불은 현찰로. 네. 그리고 2억 불은 뭐 탱크, 비행기, 군함 뭐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네. 엄청난 엄청. 자, 1년 예산이 1억 불인데 네. 8억을 끌어들이잖아요. 네. 8억 불을. 이건 뭐 인류 역사상 이런 기적이 없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네.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또 회의도 있었고 네. 또 그러니까 요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십시다. 네. 그래서 자 우리 마지막 사진 하나 보세요.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제 8월 8일 날 토요일 날 네. 이제 가조 인식을 하는데 네. 그 전날 네. 널레스가 네. 국무장관이 네. 이승만 박사에게 네.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잖아. 네. 휴전 다 해줬잖아. 네. 그리고 또 이 박사가 또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합의를 하니까 네. 선물을 줬는데 뭘 선물을 줬어요? 낚싯대. 낚싯대를 선물 줬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네.
덜레스 장관이 낚싯대를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각하 이 낚싯대는 특별히 국무차관 스미스가 구입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스미스가 52년도에 어떤 직책이었다 그랬어요? 참모장. 아니지. 이승만 박사의 에버레디 작전을 실행하는 CIA 네. 국장이었단 말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CIA 국장이 끝난 다음에 네. 국무부 차관이 된 거예요. 네. 좀 이제 상황을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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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낚싯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쉬운 얘기로 네. 우리 미국이 네. 박사님 하도 속을 썩어가지고 낚시할 때 네. 에버레딘 작전 시행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이 이겼습니다. 네. 당신의 뜻대로 휴전을 하지만 네. 이 세 가지 조건 다 이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낚싯대를 네. 선물해 줄 테니까 네. 이제 자주국방하고 병직해발하고 낚싯대로 이제 그야말로 먹고 사십시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기하죠, 재밌죠. 네네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위대한. 그래서 이때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싱글러브가 네. 에버레디 작전의 실무 장교면서 네. 이승만 박사를 살리기 위해서 고의로 실패를 했던. 네. 그래서 첫 번째 살려줬고 네.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참모장으로 77년도에 왔을 때 네. 미군 철수를 반대한 거죠. 생명을 걸고. 네. 그러다가 이제 강제 예편을 당해서 네. 우리나라를 제2의 남침에서 구원한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구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 카터 정책에 네. 찬동만 하면 네. 별 3개 내겠다는 거는 네. 당연한데 네. 좀 서운하지 않느냐? 네.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 그래요? 내 별 몇 개 하고 수백만의 목숨을 바꾼 게 아니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별 하나 두 개 따는 것보다 네. 나로 인해서 네. 북한의 남침을 맞아서 수백만의 서울 인구. 그래서 그 다음 사진으로 하나 더 보여주세요. 미 의회에서 증언하면서 한반도 지도를 가리키는 사진. 이것도 굉장히 희귀 사진이에요. 국내에서는 잘 소개가 안 된 사진인데, 그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지도를 이렇게 아주 갖다 놓고 판문점 지적하잖아요. 서울와의 거리를 지적하잖아요. 보여집니까 지금? 떴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위협이 있다. 네. 미군 철수하면 제2 남침 당한다. 네.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네. 예편을 이제 당하게 된 그런 분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카터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네. 일개 별 2개짜리가 네. 카터의 정책을 반대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예편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네.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여기서 네. 아까 말한 네. 육군 전략사령부로 바로 가라는 거예요. 네, 임기로 네. 바로. 네.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이임식도 하지 말고 네. 그때 배시 사령관이 그래도 이임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을 안 만나는 조건으로.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싱글러브가 은인이잖아요. 네. 얼마나 은인이. 그래서 훈장도 주고 싶었겠죠. 네. 그러니까 안 만나는 조건으로. 네. 그러면 이제 카터가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에요. 자기 정책에 반대한 싱글러브를 한국에서 영웅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안 만나는 조건으로 네. 배시 대장이 이임식을 하고 보냈죠. 네.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거는 배시한테도 네. 카터 대통령이 내 정책에 찬성하면 차기 육군 참모총장을 주겠다.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배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배시 대장이 수용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수용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터가 또 얄미울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참모장이 발들다가 이번엔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정책을 반대하니까 인정 안 하겠다니까. 네. 그래서 강제 예편을 시킬 수 있었는데 네. 일부러 수치를 주기 위해서 네. 그 당시 참모차장이 3년 후배인데 네. 참모차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알아서 나가라는 거지. 네. 근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 그래도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네. 줘서 감사하다고 네. 자기 후배가 참모총장인데 네. 선배가 거기서 참모차장으로 또 근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됐죠? 81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죠? 네. 레이건 네. 대통령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급 정년이 돼가지고 예편이 돼야 되는데 네. 나가지 마. 네. 그래가지고 복무 연장을 시켜서 네. 육구 참모총장을 건너뛰고 네. 뭘 시켰죠? 합참의장. 네. 육해공군 3군을 다 다스리는 합참의장으로. 그래서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어떤 참모총장이라든지 네. 통합군 사령관을 거치지 않은 유일한 합참의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때 이제 여기 사진을 보면 이게 왼쪽이 네. 이게 이제 중년 때입니다. 네. 베트남전에서 이제 요 십자훈장 받을 때고요. 요게 이제 유명한 팀 스프리트 훈련 때입니다. 네, 77년도. 그러니까 카터의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팀 스프리트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팀 스프리트 하는 거고요. 이제 레이건 대통령에게 이렇게 합참의장으로 하고 복무연장을 받으면서 최고의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당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죠? 네. 우리 당도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네. 우리가 정의와 진실에 따라서 네. 참고 견디면 네. 우리도 영광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당내의 모든 사태를 비춰보면 네. 교훈이 되죠, 그죠? 네. 예? 네. 예. 교훈이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뛰쳐나가고 네.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진 목표와 네. 이것을 가지고 나가다가 네. 때로는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치와 수모를 당해도 네. 이걸 붙잡고 나가면 최후의 이런 멋진 승리가 바로 있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 토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맞습니다. 예. 네. 우리 마지막 한번 멘트 해주시죠, 오늘. 네, 오늘 전당대회 이후로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만난 청년 토크쇼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동안 한 달 정도 쉬었는데 저희가 또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로 많이 알게 돼서 뿌듯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위대한 역사는 네. 진정한 영웅을 알아보고 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작은 영웅들에 의해서 쓰여진다라는 말 했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각하에게는 이런 작은 영웅들이 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네. 외국의 최고의 엘리트 장교들도 네. 이 이승만 박사의 네. 인격과 이념과 사상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애국애족의 마음과 자주국방 안보를 생각하는 이런 거에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하고 이 미군 졌을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네. 참 싱글러브 소장이 네. 이승만 박사를 구했듯이 네. 박정희 대통령을 구해주는 이러한 네. 작은 영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게 정말 뭐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북 좌파로 인해서 탄핵 세력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자위 통일 직전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는 작은 영웅들이 돼가지고 네. 반드시 승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